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키르기즈 대사 이원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키르기스탄에 도착해서 받은 첫 인상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거 하고요. 하나는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시내로 차를 타고 오면서 눈 덮인 산맥이 보이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이시쿨에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그 친근함이라는 거는 키르기스탄 국민들이 외모가 한국인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기셨고, 또 뭐 분위기, 도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제가 살던 한국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하게 많아서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또 친근하다, 이게 키르기스탄에서 받은 제 첫 인상입니다. 내년이 이제 한국하고 키르기스탄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면은 뭐 사람으로 쳐도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키르기스탄이 수교 30주년을 맞는다는 거는 양국 관계가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도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제가 대사로 부임해서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큰 어떤 뭐 탈 없이 잘 발전돼 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인 여건을 잘 최대한 활용해서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고위 인사 방문이, 중요한 고위 인사 방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방문을 하셨었고, 올해 4월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이루어진 그 국회의장님의 방문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인적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장이라는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이루어진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문은 한국과 키르기스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변이가 확산을 해서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코로나가 또 종식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사람들의 이동이 다시 활발해질 거고요. 지금 최근에 한국의 티웨이 항공이라는 항공사에서 인천하고 비슈케크 간의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좀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고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내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티웨이 항공이 만약에 이제 그 직항 노선을 원래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개설을 한다면은 뭐 한국하고 키르기스탄 간의 인적 교류는 확실히 더 크게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국 정부가 키르기스탄을 ODA 중점 협력 지원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 더 활발한 또 심도 있는 그런 그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농촌진흥청의 그 사무소가, 코피아 사무소가 다음 주에 이제 그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 분야 중에서도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이 좀 활발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그 KT와 옴니 시스템이라는 한국 기업이
키르기스탄 에너지부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좀 더 키르기스탄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그 키르기스탄 학생들 또 여러 국민들께서 한국 문화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화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의 문화가 좀 이렇게 그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독특한 어떤 고유함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독특한 특성 못지않게 또 보편성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문화가 한국이라는 특수한 어떤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의 그런 고유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고유함이 또 하나의 특징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좀 호소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그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산업화와 현대화를 이루면서 또 서양의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와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런 세계적인 조류에 이렇게 좀 합류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또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특징, 한국의 고유한 어떤 그 특성과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호소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 요것을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게 한국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또 최근에 국력이 신장을 하면서 이러한 문화를, 한국 문화를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 또 강해졌다. 그거는 또 하나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증대되면서 한국이 그 여러 나라의 어떤 그 한국의 기여,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한국 문화가 최근에 이렇게 좀 전파를 하는데, 전파력이 커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떤 딱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처해 있는 자리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중요한 게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대사로서 한국과 키르기스탄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요. 올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만, 올해 남은 기간 중에도 대사관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또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이제 한국과 키르기스탄의 수교 30주년이라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 한국 대사관의 활동,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한국과 키르기스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